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을 두고 왜 이렇게 후회만 하고 사나라며 자책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계속 과거 생각만 난다. 이런 내가 너무 우울하다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괜히 위축되고 가족들 앞에서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조언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놓아버려라. 앞만 보고 살아라.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다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듣고 나면 오히려 더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당연한 것도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후회가 정말 쓸데없는 감정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지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오히려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말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진 일은 간언하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말라. 얼핏 보면 후회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공자가 정말로 말하고자 한 것은 후회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후회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성숙의 징표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는 서툴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무가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시간이 흐르면 뿌리를 깊게 내려 바람을 견디듯 후회도 흔들린 자리마다 성숙의 흔적을 남깁니다. 공자의 제자 아내는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있었기에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지금의 당신이 그때보다 더 나은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인 것입니다. 후회는 또한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나간 꽃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다시 만난 꽃을 더 소중히 바라봅니다. 후회가 없다면 오늘의 기쁨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남긴 흔적이 강을 깊게 만들듯 후회는 오늘의 시간을 더 밀도 있게 만듭니다. 과거에 놓친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과거에 소홀히 했던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관계를 더 정성스럽게 가꾸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옹고지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것, 후회는 어제를 익히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자주 못 드렸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 덕분에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그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후회는 겸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후회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회란 바로 그 실천입니다.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그 겸손이 후회를 통해 길러집니다. 산길을 잘못 들었을 때 후회하며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내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그 멈춤이 겸손의 열매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후회는 또한 타인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실수해 본 사람만이 남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길을 바꾸듯 사람도 넘어지며 길을 찾습니다. 내가 거푼 아픔이 있기에 남의 잘못을 보면 나도 그럴 수 있었지 하고 이해합니다. 공자는 어진이는 남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후회가 깊은 사람일수록 남을 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실수를 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후배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판단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감사의 문을 열어줍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르고 부모가 곁에 계실 때는 그 존재를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잃고 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가을이 되어야 여름의 푸르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후회는 우리가 잊었던 은혜를 일깨웁니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부모님의 존재,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후회를 통해 다시 빛나게 됩니다. 공자는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후회가 깊을수록 감사는 더 진실해집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됩니다. 후회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인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하루의 끝을 더 귀히 여기게 하듯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귀히 여기라고 속삭입니다. 후회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젊을 때는 부귀와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그것만이 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소홀히 했던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승진이나 돈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이, 남들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배가 항해하며 파도와 바람 때문에 후회하듯 길을 고쳐 잡습니다. 그 수정이 있었기에 끝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또한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떠올릴 때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 아끼게 됩니다. 과거에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후회는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스승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후회로 시간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보낸 저녁들, 친구들과의 모임을 빠진 날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후회하며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가 새로운 시작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고독을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형제도 친구도 배우자도 결국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후회가 생깁니다. 그때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끝내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이기면 천하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하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겨울산의 고요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듯 후회는 고독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고독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혼자여도 평안하고 혼자여도 충만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는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웃음만 있는 인생은 얕습니다. 아픔과 후회가 함께해야 인생은 깊은 맛을 냅니다. 가을산이 아름다운 것은 푸른 잎만이 아니라 붉은 단풍과 떨어진 낙엽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평탄할 수는 있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후회라는 그림자가 있기에 기쁨이라는 빛도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색깔이 다양해지는 것은 후회라는 음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조로운 색깔보다는 명암이 있는 그림이 더 아름답듯 후회가 있는 인생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후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다짐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바로 후회의 열매입니다. 농부가 잡초를 보고 후회하지만 다음 해에는 더 일찍 손을 써서 더 좋은 수확을 얻듯 인생도 후회가 있기에 내일이 더 나아집니다. 후회를 통해 얻은 교훈들이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마음,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려는 의지가 후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후회는 인간관계를 정화합니다.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거리 속에서 후회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조금 더 들어줄 걸 하는 마음이 관계를 맑게 합니다. 공자는 사람과 오래 살아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원망 대신 성찰을 택하게 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후회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다가갈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후회는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한 것처럼 후회는 우리를 진정한 배움의 자세로 이끌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단순해 보였고 문제의 해답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한 판단보다는 복합적인 사고를, 성급한 결론보다는 신중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후회가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후회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지난 자리마다 흔적은 남지만 바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적은 남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더 멀리 흘러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후회는 흔적이지 사슬이 아닙니다. 흔적은 남겨두되 그것이 발목을 잡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후회의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듯 과거의 순간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후회가 남긴 빈자리에 성찰과 지혜가 열립니다. 후회는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하며 그것을 지금의 사랑으로 바꾸게 합니다. 공자는 어진 이는 남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깊을수록 지금의 사랑은 더 넓어집니다. 후회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웁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으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그런 사랑이 후회를 통해 싹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후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공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되 법도를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도란 곧 조화와 질서입니다. 후회 또한 조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균형이 됩니다. 산이 높기에 계곡이 깊듯 후회가 깊기에 지혜도 깊어집니다. 후회는 우리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후회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후회는 성숙을 알리는 징표이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겸손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창문이며 감사와 사랑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후회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내일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끝없이 매달리면 발목이 잡힙니다. 공자는 지나간 일을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후회 속에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도 결국 다시 흘러가듯 후회도 잠시 흔들릴 뿐 끝내 흘러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욕망이 아닙니다. 현재를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실수들 없이는 지금의 성숙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흘러간 자리에 남은 깨달음을 오늘의 삶에 새기십시오. 후회하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후회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후회는 부끄러워할 감정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성장의 신호라는 것을. 과거를 되돌아보며 아픈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달라져 보십시오. 후회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후회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가족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동료의 작은 실수를 따뜻하게 이해하며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를 통해 배운 작은 지혜 하나만이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후회는 과거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당신의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배움이 됩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완성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후회하며 성찰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완성을 향한 가장 확실한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후회하는 자신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공자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회하는 마음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뤘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이 지혜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공자의 지혜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